클리블랜드가 최근 14경기 동안 13승 1패. 한번 이제 밀워키한테 패배했다가 그 이후에 또 5경기 정도 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그 5경기만 살폈을 때는 여전히 공격 같은 거는 중위권, 수비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죠. 최상위권 중에 하나. 이런 팀인데, 반면에 세크라멘토도 제가 요즘에 세크라멘토 조금 괜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세크라멘토가 요즘에는 뭐 좀 대부분의 선수들이 슛감이 많이 좋아졌다. 허더도 그렇고 반즈도 그렇고 키건 머레이도 1월달에 상당히 잘했다. 전반적으로 세크라멘토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문제는 내일 상대가 클블이라는 거. 자, 제가 어지간해서 세크가 좀 리그에 좀 삐리한 팀이랑 만났으면은 어지간해서 세크 쪽을 봤을 것 같아. 근데 내일은 상대가 클블이라는 거. 클리블랜드가요, 지금 이제 모블리도 돌아오고 많이들 돌아왔잖아요. 요즘에 눈에 띄는 거는 클리블랜드가 미첼의 빅맨 활용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제럿 알렌 같은 애들이 내일 사보니스는요, 사보니스가 디펜시브 리바운드 잘 잡고 뭐 컨트롤 타워형 센터 가치가 높은 건 알겠는데 사실 수비적으로는 뭐 없는 선수거든요. 막 블락을 잘 찍는다든지 그런 선수가 아니야. 이 친구는 사보니스는 악어팔로 유명해요. 악어팔이 뭐냐, 이 NBA 선수들 키도 키지만은 이 윙스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보니스는 아무래도 백인이기도 하고 윙스팬이 조금 짧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별명은 악어팔이에요. 이렇게 윙스팬이 짧다 이래가지고. 사보니스가 힘은 좋지만은 뭐 블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블락을 당연히 이렇게 찌는 선수가 당연히 세지 블락을 이렇게 찌는 선수가 세겠습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인데, 사보니스는 인사이드 수비에 별로 강점이 있는 타입은 아닌데,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모블리도 그렇고 알렌도 그렇고 인사이드 득점이 상당히 많다. 알렌을 살리는 그 알렌한테 라페스 바꾸면 그냥 어지간하면 득점이니까 그런 점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면에서 클리블랜드가 세크 상대로도 일단 좋은 수비팀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3번 자리에 오코로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미첼이 오코로랑 페어링 됐을 때 수비력이 원래 미첼이 막 수비가 대단히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유타 시절에도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클리블랜드에서는 오코로랑 함께 페어링 됐을 때는 양수 플러스급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 저는 이 경기는요, 뭐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답은 클리블랜드가 이길 것 같다. 세크라멘토가 제 아무리 지금 요즘에 폼이 좋다지만은 더 좋은 상태의 클리블랜드를 만나고, 클리블랜드 최근 14경기 13승 1패. 그래서 저는 좀 클블 쪽으로 보일 것 같다. 세크라멘토 슛감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은 이게 클리블랜드급의 수비팀을 만나면은 그것도 조금 반감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저는 클블 마인의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바 보는 거는 이게 세크라멘토가 안 터지면 안 터지거든. 그래서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경기당 한 120점 가량, 최근 그 14승 1패하는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한 120점 가량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크라멘토가 100점 미만으로 묶일 만한 그런 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세크도 요즘에 조금 나가고 있는 시기, 그 시기 동안은 경기당 막 120점 받고 평균 득점이 한 120점도 되거든요. 얘네들도 그런 것들만 봐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을 했고, 클리블랜드도 상대방을 제압할 때는 제압을 하지만은 그렇게 점수도 막 못 넣는 팀은 아니다. 이런 것들 봐서 저는 클블 마인의 오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하면은 방향성 정하기 괜찮은 편이에요. 이 다음부터가 지옥인데, 필라델피아 대 댈러스 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엔비드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댈러스는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안 그래도 내일 라이블리가 또 없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막시 클레버가 장신의 선수는 맞아요. 장신의 선수인데 얘는 좀 수비적으로나 뭐 이런 본연의 포지션의 센터라기보다는 사실은 막 7풋의 슈팅 가드에 가깝다. 외곽슛 능력이 좋은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버티는 수비가 좋다거나 잘 따라간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선수예요.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는 친구고, 사실 클레버는 센터라기보다는 슈팅 원툴에 가까운데, 라이블리가 없으면 이 자리에 파웨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션 홀름스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도 지금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필라델피아가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하기에 용이하다. 제가 지금 엔비드가 없는 상태에서 필라델피아가 3점슛 의존도가 높은지 좀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직접 브루클린한테 개털릴 때도 그렇고 3점슛은 많이 안 던져. 본인들의 총 슈팅이 한 예를 들어 100개라고 치면은 3점슛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에요.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한다 뭐 그런 팀인데, 보시다시피 맥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는 많은 윙을 쓰는 팀이잖아요. 내일도 해리스가 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댈러스의 약한 인사이드를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좀 꾸준히 득점은 노릴만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댈러스는 내일 돈치치가 퀘셔너블, 어빙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돌아올 가능성이 꽤나 다분하다고 해요. 일단 어빙이 돌아온 댈러스는 오바팀의 색깔이 좀 풍기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요즘에 브루클린한테 처발릴 때나 막 그럴 때도 보면은
좀 당하더라도 넣을 점수는 넣어주더라. 좀 템포가 빠른 게임이나 이렇게 하면은 브루클린이나 유타 막 이런 게임이랑 했을 때 242.5가 일단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오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게 방향성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필라델피아의 프렌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믿음이 잘 안 가지. 댈러스가 인사이드를 그냥 탈탈 내줄 것 같아. 여기 아래 보시면 댈러스가 최근에 수비가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 야투 방울, 3점슛 방울 전부 다 리그 최하위권이고 8경기 구간 동안은 이 기간 동안 댈러스가 2승 6패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물론 뭐 레이커스, 보스턴, 피닉스, 애틀랜타, 세크, 올랭, 미네, 미러키 되게 어려운 상대들을 다 만났어. 한 경기도 걸을 타선이 없어 어려웠는데 댈러스가 어쨌든 어려운 상대들 만나가지고 실점 굉장히 많이 했고 득점도 리그 그냥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뭐 돈치치가 커리어 하이 쓰고 했지만은 사실 득점이 많이 잘 풀리진 않았다. 어빙도 사실 없었었고 이게 이래서 어려운데 근데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그래도 어빙이 돌아왔으면 댈러스가 득점을 할 만큼 하겠지. 필라델피아랑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다득점 승부하면은 그래도 승자는 댈러스 아니겠냐. 돈치치가 있고 어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딱히 지금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다만 이제 제 생각은 필라델피아가 인사이드 득점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얘네들도 좀 수비가 포텐이 설 땐 잘 터진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단적으로 최근 6경기 1승 5패거든요. 만약에 돈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댈러스 승으로 꺾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필라델피아 프렌 본다고 했는데 돈치치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다른 이제 클레버 대신에 뭐 파웰이라든지 리션 홀럼스 이렇게 봐줄 만한 센터가 나선다면은 충분히 댈러스 쪽도 좋게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경기라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다음 샬럿 대 레이커스. 다들 아시겠지만은 샬럿이 내일도 백투백이죠. 네, 인디애나한테 100점도 못 넣는 그런 처참한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라멜로가 일단 퀘셔너블이 있습니다. 라멜로가 있고 없고의 그 샬럿이 한 득점상으로 6.7점 가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라멜로가 나온다면 그래도 샬럿 경기가 조금 봐줄만은 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샬럿은 저는 마크 윌리엄스 복귀 전까지는 탱킹이 맞는 팀이라고 본다. 리그 최하위권의 팀이 맞다. 뭐 조금 잘 나갔던 마일스 브리지스나 PJ 워싱턴 이런 애들 다 오락가락하고 있고 요즘에 브랜드 밀러도 안 좋다가 요즘에 살짝 살아난 모습인데 여전히 그렇게 막 좋게 보기 어려워요. 샬럿은 얘네 솔리드하게 요즘에 잘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결코 말할 수 없는 팀이고 백투백일 때도 이렇게 경기당 평균 107점가량 실점하고 107점가량 득점하고 실점은 120점을 내줬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요즘에 샬럿은 그냥 공격 전체 뭐 꼴찌 수준 수비도 하위권에 속하는 이런 팀이라 가지고 일단은 샬럿을 좋게 볼 여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레이커스가 요즘에 뭐 레이커스 르브론이랑 AD 안 나왔는데도 보스턴 때려잡고 심지어 직전 경기 때는 뉴욕까지 잡았죠. 그 정도로 레이커스의 이 고점의 레이커스는 진짜 끝을 알 수 없다. 작년에도 레이커스가 고점 달리면서 플레이오프 막 2라운드까지 가고 그랬었잖아. 컴파 갔었나 레이커스가? 레이커스 컴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레이커스의 고점은 진짜 알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건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이길 때도 보면은 내일 기준점 10.5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이긴 적이 많지가 않아요. 포틀랜드 한번 잡을 때 포틀랜드 잡을 때 134 대 110 크게 있었고 근데 이때는 또 포틀랜드가 선수가 많이 빠졌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가 뭐 승리를 아주 잘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브루클린, 클파, 휴지, 애틀 이런 팀들한테도 지는데 휴지랑 애틀한테 지는데 보스턴이랑 뉴욕을 잡는다. 레이커스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레이커스가 조금 오버 페이스를 한다. 오바 경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또 최근 2경기 보스턴이랑 뉴욕 만나서는 언더게임 하고 그래서 또 샬럿같이 공격력이 부실한 팀이랑은 얘네가 또 오바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어렵다는 건데 레이커스 경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림 자체는 레이커스가 대승하는 그림이지 않겠냐. 레이커스가 딱히 뭐 체력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르브론이랑 에디도 직전 뉴욕전 뛰었던 만큼 한 경기 뭐 백투백도 아니고 한 경기 하루 쉬고 나온 거니까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레이커스 마헨의 오바 보고 싶어요. 제 생각은 요즘에 레이커스가 좀 보스턴이랑 뉴욕 같은 좀 수비팀 만나가지고 득점이 많이 안 났던 거지 그전에는 확실히 외곽슛도 지금 잘 터지고 있고 리그 지금 전체 1위 수준입니다. 레이커스의 외곽이요. 인사이드 득점력도 전체 5등 수준으로 야투율이 높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레이커스의 공격만큼은 좋다. 수비는 별로인데 샬럿의 빈약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은 레이커스가 좀 쉬운 게임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 해보고 샬럿도 백투백으로 좀 고초를 치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랄 마헨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애틀랜타 대 클리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애틀랜타는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최근 5경기 정도
돈치치가 73득점 기록 세운 날 있죠. 72득점인가? 하여튼 그 기록 세운 날 있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애틀랜타가 오바팀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냐면은 애틀랜타가 올 시즌 초반에는 그냥 맨날 공격적인 팀이었었고 그 이후에 한동안은 언더게임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 제일런 존슨 결장이라든지 트레이 형도 부상으로 좀 신음하고 이럴 때 애틀랜타 경기가 갑자기 언더게임을 많이 했단 말이야. 경기당 막 230점도 안 나는 게임들을. 근데 그러다가 최근 5경기 댈러스, 토론토, 레이커스, 피닉스, 골스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애틀이 경기당 평균 득점 전체 1위 135.4점이 나고 있고 야투율이나 3점슛 같은 것들은 거기서 거긴데 한마디로 템포가 상당히 빠르다. 뒤에 있는 야투율이나 3점슛의 순위가 낮은 거에 비해서 득점이 많다는 거는 낮은 야투율로 낮은 효율로 많은 공격을 시도해가지고 득점을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애틀랜타가 이렇게 득점이 상당히 많고 페이스가 빠르다라는 거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실점 전체 1위 수비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띄죠. 상대팀한테 야투율 50%, 3점슛 40%가량을 허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즘에 최근 5경기 애틀랜타가 평균 265점 이렇게 게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인 득점들이. 물론 뭐 여기에는 직전 골스와의 경기 연장 갔던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자 근데 클리퍼스는 내일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의 클리퍼스는 평득 119점, 실점 111점, 230점 정도 났다고 하고 야투율 같은 것들은 뭐 나쁠 건 없어요. 백투백이라고 해서 클리퍼스가 대단히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클리퍼스 최근 12경기 구간 동안 10승 2패예요. 10승 2패. 득점도 최상위권입니다. 야투율이나 3점슛 모두 50% 40% 넘는 아주 고효율의 야투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득점도 121점가량 해주고 있고 반면에 수비도 나쁘지 않아요. 수비도 상위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클리퍼스 경기가 언더오버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오늘처럼 마이애미 같이 되게 템포가 느린 팀이랑 할 때는 언더게임으로 가요. 근데 또 디트로이트 같은 애들 만났을 때 136대 125 같이 뛴단 말이지. 워싱턴 만났을 때 요즘에 워싱턴은 딱히 오바팀의 색깔이 별로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클리블랜드 만나서 패배, 한창 뛰던 시기에 레이커스 만나가지고 240점이 넘는 게임 등등 이렇게 클리퍼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드니 지공을 선호하고 얘네가 좀 천천히 공격하는 팀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클리퍼스는요 상대팀이 뛰는 팀이면 똑같이 맞춰갑니다. 뛰는 팀이면 맞춰가고 애틀처럼 트랜지션 오펜스가 많은 팀들 그런 팀들한테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빠른 공격하거든요. 뭐 웨스트브룩도 있고 뭐 기동력 좋은 카와이라든지 조지나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다만 요즘에 제 걱정 중에 하나는 폴 조지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사타구니 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상을 달고 뛰면서 요즘에는 출전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폴 조지의 야투감이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당 17득점으로 득점은 많이 해. 근데 야투율이 46.2%, 3점이 33.3%. 우리가 알던 폴 조지에 비하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요즘 보면은. 대신에 카와이가 잘해주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클리퍼스가 약간 의심 가는 부분이라면은 폴 조지의 컨디션이 요즘 안 좋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애틀랜타도 지금 센터인 카펠라가 아웃인 상태이고 사딕 베이도 퀘셔너블, 디안드레 헌터도 퀘셔너블. 사딕 베이는 직전 경기 결장을 했고요. 그 경기는 헌터가 나왔는데 둘 다 약간 이렇게 퀘셔너블인 상태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도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서로 간에 뛰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리퍼스의 마인 쪽으로 볼게요. 이건 그냥 체급발로 볼 것 같아. 요즘에 클리퍼스는 또 주바치까지 직전 경기 복귀를 하면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주바치도 돌아온 클리퍼스는 결장 상황이 아예 없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일단 클리퍼스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브루클린 대 골스 이 경기가 오히려 브루클린이 마행이죠 지금. 브루클린은 내일 그 시몬스가 또 결장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시몬스가 출전하는 브루클린은 경기력이 되게 좋아. 근데 또 브루클린 시몬스가 쉬던 날 막 피닉스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압도적인 피닉스의 야투율에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브루클린이 시몬스가 나오니까 필라델피아 개처바르고 유타 개처바르고 다 오버게임 하고 이랬었는데 내일은 시몬스가 없으면은 이 브루클린의 경기력이 조금 이렇게 요동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브루클린이 그리고 뭐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하면서 좋은 수비팀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일단은 상대팀의 골스가 얘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폭설 이후 한 열흘 정도 경기를 못한 이후에는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계속해서 오버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브루클린이랑 골스랑 붙으면은 브루클린도 지금 충분히 이런 오버게임을 할 수 있는 포텐이 있는 팀이고 저는 일단 오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캠 토마스. 브루클린에서 지금 캠 토마스가 경기당 뭐 이렇게 많은 시간 뛰면서 야투를 평균적으로 한 20개 가까이 던지고 있거든요. 이 캠 토마스가 최근 5경기 활약.
최근 5경기 동안 야투를 많이 던지고 있어가지고 평균 30점에다가 야투를 53.7%, 3점 46.7%, 46.7% 이렇게 캠 토마스의 활약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얘네들 캠 토마스 말고도 브루클린은 미칼이라든지 디니리다라든지 캠 존슨, 벤체선, 로니 워커 이런 식으로 득점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하다. 뭐 골스도 똑같죠. 골스도 지금 뭐 커리에다가 포지엠스키 잘하고 있고 커리는 뭐 얼마 전에는 또 그 막 60점 넘는 득점도 했는데 클레이 탐슨이 워낙에 못하고 있다. 클레이 탐슨 이 새끼가 엑스맨인데 무튼 골스는 뭐 쿠민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바 게임을 하기에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도 빠른 시간 안에 공격하는 거 선호하고 언제든지 3점 올릴 수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일단은 골스를 봤을 때 그리고 브루클린도 요즘에 공격 템포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오바 쪽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핸디가 문제인데 저는 브루클린 쪽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골스가 막 커리가 대활약해도 쉽게 이기질 못해 요즘 보면은. 브루클린은 확실히 수비 방법 변경이라든지 벤 시몬스의 합류 뭐 이런 이후로는 일단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피닉스처럼 진짜 야투가 또라이급 팀 만나는 거 아니면은 골스가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브루클린이 지금 다른 팀들 상대하기에 괜찮은 편이라는 것 같고 뉴욕이나 미네소타 이런 극강의 수비팀 리그 최상위권 이런 팀들 만나는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브루클린이 잘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브루클린의 승리 쪽 바라보고는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골든스테이트가 5할 승률 미만의 팀 상대로는 13승 3패였다. 5할 승률 팀들 가운데는 왕초거든요. 골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브루클린의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경기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경기. 이 경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면은 토론토가 어제 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토론토가 오클라호마한테 한 20점가량 앞서던 게임을 연장전을 갔고 또 2차 연장까지 갔고 이 2차 연장까지 치르고 온 토론토가 오늘 또 백투백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토론토의 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뉴올리언스로 또 원정 가는 거기도 하고 원정 지금 이제 5연전째인데 토론토가 일단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고 체력적인 부담이 심할 거다.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휴스턴도 잡고 샌안토니오도 잡아먹던 뉴올리언스가 지금 또 휴식 기간도 길었거든요. 거의 한 3일 이상 쉬고 온 그런 뉴올인데 뉴올리언스가 좀 편한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뉴올의 마헨 쪽 보고 있고 233.5면은 언더 쪽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토론토가 힘을 굉장히 못 쓸 거다. 그리고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다소간에 언더 게임을 하더라.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일단은 뉴올 마헨의 언더 쪽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론토가 오늘도 거의 뭐 한 260점이 넘는 게임을 했지만은 이게 2차 연장 안 갔으면 228로 언더였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뉴올이랑 토론토 일단 언더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고 지친 토론토를 상대로 뉴올이 잡아먹는다면 10.5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AS 로마는 볼 게 몇 가지 있어요. AS 로마가 오늘 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로마는 이제 그 팀 구단 레전드 베러시가 AS 로마의 감독으로 앉았습니다. AS 로마 감독으로 앉은 이후에 베로나전 승리, 사레르타나전 승리 둘 다 2대1로 힘겨운 승리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AS 로마가 일단 홈에서 올 시즌에 시즌 초반 밀란한테 한번 패배한 거 말고는 홈에서는 상당히 강력했다. 원정에서는 그냥 이랬어요. 원정에서는 뭐 잡을 경기 잡고 좀 유벤투스나 밀란, 인텔 이런 팀한테는 지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잘하고 있는 로마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칼리아리의 원정 성적이 이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칼리아리가요 사르데냐 섬 그 이탈리아에서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섬지망이거든요. 칼리아리가 그 연고지가. 그래서 칼리아리는 또 홈에서는 나쁘지 않지만은 원정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원정에서 거의 뭐 한 16경기 정도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로마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건데 양팀의 맞대결상으로도요. 로마가 칼리아리 상대로 꽤나 셌구나. 칼리아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승격과 강등을 많이 오가면서 로마는 그렇게 엄청 많이 만나진 않았거든요. 칼리아리가 로마 원정 가가지고 마지막 승리한 게 2013 시즌 그러니까 12-13 시즌에 로마 원정 가가지고 칼리아리가 이겨본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칼리아리가 로마한테 맥을 못 쳤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왜 이때를 기억을 하냐면은 이때가 AS 로마는 즈데넥 제만이라고 옛날에 2000년대도 로마 감독하셨던 분인데 닭공 축구로 유명한 분이요. 이 당시 막 로마가 208 전술이다. 공격수를 8명 배치하고 엄청 공격적으로 한다 막 그래갖고 유명했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축구 되게 재밌었어. 엄청 화끈하게 했었거든. 또 이런 팀의 리스크가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건데 칼리아리도 이때 보시면 제가 이 당시에 그 FM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제가 FM 할 때
칼리아리를 막 선택해서 했었거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이때 칼리아리가 멤버 구성도 좋고 매력적인 팀이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나름대로 칼리아리의 저력이 있던 시절, 이 이후로는 칼리아리가 로마 원정에선 승리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뭐 로마 쪽을 좋게는 봅니다. 로마도 그래도 데로시를 새로 감독이 안 쳤는데 일단은 2승으로 괜찮게 진행하고 있고, 오랫동안 결장하고 있는 스몰링이나 타미 아브라함 이런 애들 말고는 길게 결장하고 있는 선수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승 배당은 좀 낮아. 에이스 로마 일반승 1.34밖에 안 돼가지고 마헨이냐 헨무냐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은 저는 그냥 헨무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칼리아리를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로마가 베로나 같은 팀 잡을 때도 어렵게 이기고, 직전 경기 살레르니타나 원정 가서도 좀 어렵게 이기는 편도 있었고, 저는 그냥 뭐 로마의 헨무 정도 던지고 말겠습니다.